예, 오늘부터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기출 문제풀이는 배열 순서를 기본편 따로, 심화편 따로 이렇게 했죠. 그런데 단원별 문제풀이는 배열 순서를 기본, 심화 따로 한 게 아니라 단원별로 말 그대로 1단원의 기본 심화, 2단원의 기본 심화 이렇게 해서 단원별로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양쪽 분자 세포 하면 기본편에 있는 분자 세포도 공부하고 심화편으로 들어가서 심화편의 분자 세포도 공부하고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이제 단원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쭉 단원별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될 수 있으면 기출 문제 풀이집에 하고 중복은 많이 안 되게 문제 배열은 했어요. 기출 문제에서 뭐 굉장히 많이 나왔던 C4 식물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완전히 빼버리면 또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한 문제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배열을 해놓고, 그래서 기본편과 심하게 많이 중복되지 않도록 문제 배열을 했으니까 한번 쭉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고 또 이거 하고 나서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이제 조금 더 도수를 약간 올려서 이거보다 조금 더 올려서 모의고사 문제풀이 해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1번은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산소 전자의 배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럼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산소는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오비탈, 전자 껍질에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오비탈은 전자 구름이라 그래요. 전자는 이렇게 해서 전자가 안쪽에 몇 개 있다라고 했는가? 2개 있다라고 했어요, 전자가. 그럼 안쪽에 2개 있다 그런데 이런 데 꽉 박혀 있는가? 박혀 있는 게 아니죠. 구름처럼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 전자들이 구름처럼 떠다니는데 그걸 전자 구름이라 해서 오비탈이라고 해요. 거기서 오비탈은 전자가 떠 있는 구름이다 이 소리죠. 전자 구름이라는 소리인데 첫 번째 껍질에는 구형의 오비탈이 있죠. 그래서 오비탈이 제일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구형의 오비탈 1개예요. 그래서 구형 1개. 그래서 첫 번째 껍질 1개가 있는데 1개의 오비탈이죠. 그런데 두 번째 껍질에는 4개의 오비탈이 있어요. 첫 번째 껍질에는 1개의 오비탈인데 두 번째 껍질은 4개의 오비탈이 있다. 그 4개의 오비탈 뭐가 있는가 하면 구형 하나 있어요. 구형 1개고 R형 모양 3개. 이렇게 해서 4개의 오비탈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구형 1개.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있는 S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시하는가? 1S라고 표시를 해요. 1S. 두 번째 있는 거 구형 하나는 ES라고 하고 R형 모양 3개는 EPX, EPY, EPZ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구형 1S, 첫 번째 있는 구형의 껍질, 두 번째 있는 구형 껍질 하나, 그리고 R형 모양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비탈 하나에는 최대한 2개의 전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는 몇 개의 전자밖에 안 들어가는가? 2개밖에 안 들어가죠. 근데 두 번째 전자 껍질은 여기에 2개 들어가고 여기도 2개 들어가니까 몇 개가 들어가는가? 8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2개, 두 번째부터는 8개. 그래서 8개씩 있어야지 되죠. 여기에 2개 있고 여기 2개니까 합해서 8개잖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바깥쪽에 몇 개가 채워져야 안정하다라고 했는가? 8개가 채워져야 안정하다 그랬어요. 세 번째 전자 껍질은 더 복잡하게 돼 있어요. 뭐 D도 있고 D 오비탈, F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는 안 해도 돼요. 우리 생물에서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오비탈이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한번 우리가 탄소를 한번 해봅시다. 탄소는 몇 번이에요? 6번이죠. 그럼 양성자 몇 개 있는가? 6개. 전자도 6개가 있죠. 그럼 전자가 6개 있는데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뭐가 있겠는가 하면 구형으로 된 거 1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구형으로 된 것 하나가 있다. 구형 하나로 되어 있고 첫 번째 껍질에는 구형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몇 개가 있는가? 2개가 있는 거죠. 2개의 전자가 들어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두 번째 거에는 뭐가 있는가 그러면 구형 하나 있어요. 구형 하나가 있고, 그래서 요 구형 하나 ES죠. 요게 1S가 되고, 요거는 2S. 여기도 몇 개가 있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껍질에는 R형 모양이 세 개가 있죠. 그래서 R형 모양 세 개가 있는데, R형 모양이 하나, 또 둘, 그 다음에 세 개. 이런 모양으로 R형 모양으로 된 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빨간 거 하나, 주황색 하나, 노란 거 하나. 그래서 하나가 뭐가 되는가? EPX. EPX. 또 하나는 EPY. EPY. 또 하나는 EPZ.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탄소를 6개를 집어넣어 보면 제일 먼저 1S에 몇 개가 들어갔는가? 2개 들어갔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4개의 오비탈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ES에 먼저 채워져요. 그럼 ES에 2개 채웠죠. 그럼 현재 몇 개 채워놨는가? 4개 채웠어요. 그럼 몇 개 남았는가? 2개 남았죠. 2개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X, Y, Z 순서로 들어가요. 그럼 X, Y, Z 순서로 들어가니까 2개가 X에 하나. X에 하나 들어가고, 또 Y에 하나 들어가고. 그럼 이제 몇 개가 됐어요? 6개가 됐죠. 둘이니까 6개잖아. 더 이상 이제 전자가 안 들어가죠. 이렇게 6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탄소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탄소 같으면 제일 먼저 몇 S에 하나, 1S에 1개, 1S에 2개, 1S에 2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오비탈, 첫 번째 껍질에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껍질에 몇 S에? 그렇죠. 2S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 2개 채웠어요. 이런 순서로 채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R형 모양으로 된 거에 채워야 되는데, 한 번에 2개씩 채우는 게 아니라 1개씩 채우는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채우고 다 채우면 여기 또 하나 들어가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ES에 하나, 그 다음에 EPX에 몇 개가 되는가? 1개. 또 EPY에 몇 개가 되는가? 1개. 이렇게 해서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뭐에 들어가는 건가? 탄소라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그러면 산소는 전자가 8개 있다 그랬어요. 양성자 8개, 전자 8개. 그러면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제일 먼저, 이거 안 그래도 금방 알겠죠? 제일 먼저 몇 S에 하나. 그렇죠. 1S에 우선 2개 채워지죠. 2개 채워지고, 그 다음에 몇 S에? 2S죠. 이건 첫 번째 전자 껍질이고 두 번째 전자 껍질 2S에 우선 여기도 2개를 채우죠. 2S에는 우선 2개, 하나, 2개 채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디에 채워야 되는가? EPX에 EPX에 또 EPY, 또 EPZ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선 2개니까 몇 개 남았는가? 4개 남았잖아요. 4개 남았는데 우선 여기 1개 먼저 채워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채워요. 그 다음에 여기 채워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1개 남았어. 그걸 여기서부터 또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채우고, 여기 채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산소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S에 2개, 2S에 2개, EPX에 2개, EPY에는 하나, EPZ에 하나. 이렇게 채워야 되죠. 네, 이런 모양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자 껍질에 채워지는 전자 껍질의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채울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여기에 둘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둘 채우고, 그 다음부터 여기다 하나씩 채우면서 꽉 차면 다시 여기 하나씩 채우고, 그래서 여기 둘 채우면 다 찬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궤도로 또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다음 궤도는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전자 껍질만 알아두면 되죠. 네, 그러면
1번에 8개의 전자 가지고 있는 산소 전자 배열에 대한 설명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1 S궤도에 몇 개가 들어가는가? 2개. 2 S궤도에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PX에 몇 개가? 2개. 그 다음에 2PY에 하나, 2PZ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써놓고 이렇게 채워보면 돼요. 금방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채우고, 나오면 또 하나씩 채우고, 이런 순서로 채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가 전자 배열, 우리가 이제 옥텟 규칙에선 그냥 우리가 처음엔 2개 있고, 그 다음에 8개를 채워야 안정하다는 게 옥텟 규칙인데, 그렇게 채우는 순서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8개 채워야 안정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전자 껍질이 다 채워져야 안정하게 된다. 4번 돼야 되죠. 1번은. 2번은 다음 원자들 사이에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것이 되는가?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가서 쓸게요. 주기율표, 수소, 리튬, 붕소, C, N, O, F, E, 각하, 이렇게 해서 요거를 1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라고 표시하고, 여기는 1족, 2족이고 3부터 12족까지는 전이원소니까 그건 안 쓰고 13족, 14, 15, 16, 17, 18. 여러분들은 18쪽 이것만 잘 알아두면 돼요. 18쪽이 무슨 뜻인가만 알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족이다, 여기는 죽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 이렇게 표시하는 건 족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해서 죽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은 요놈하고 성질이 비슷할까요? 요거하고 성질이 비슷할까요? 주기끼리 성질이 비슷할까? 족끼리 성질이 비슷할까요? 족끼리 성질이 비슷하죠. 왜 그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트륨 같으면 1, 2 해서 3, 4, 5, 6, 7, 8, 9, 10, 11이에요. 12, 13, 14, 15, 16, 17, 18, 요건 19.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나트륨 같으면 어떤 모양이 되는가 하면 처음에 몇 개? 처음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럼 몇 개 남아요? 하나. 그럼 2개, 8개인데 하나가 남잖아. 그럼 그 하나 남는 걸 8개를 채우려면 7개를 받아오는 게 낫다고 해서 하나 버리는 게 낫다고 해서요. 하나 버리는 게 낫다고 해서요. 그럼 나트륨이 플러스도 11, 전자도 11인데 하나가 남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버릴 수가 없죠. 이거는 원자 핵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절대로 이동되지 않아요. 이게 이동되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이동돼야 되지. 그리고 전자날 버리죠. 남으니까. 그럼 전자날 버리면 나트륨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플러스는 11개인데 전자가 몇 개가 되는가? 10개가 되니까 뭐 하나 남아요? 플러스가 하나 남죠. 플러스가 남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표시하는가?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이건 플러스 1가로 표시하잖아요. 플러스 1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나트륨은 플러스 1.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처음에 몇 개 있나? 2개, 그 다음에 8개니까 10개 채워졌죠? 그 다음에 몇 개예요? 8개 또 채우니까 18개 채웠잖아. 그럼 몇 개가 또 남아? 하나가 또 남아. 그럼 그 하나를 또 뭐 해야 되는가? 버리죠. 하나를 버리면 또 뭐 하나 남는가? 플러스 하나 남아요.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몇 개 남겠어요? 그렇죠. 2개 남으니까 이거는 2 플러스라고 표시하겠죠. 이것도 뭐 몇 개 남겠어요? 2개 남으니까 2 플러스. 이거 많이 봤잖아요. 칼슘 2 플러스. 항상 칼슘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칼륨 쓸 때 이렇게 써놓잖아요. 나트륨 쓸 때도 이렇게 써놓고. 항상 안정한 상태로 돌아다니는, 이온 상태로 돌아다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써요. 그럼 이거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12, 13, 14, 15, 16, 17. 그럼 이거는 제일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몇 개가? 8개. 그럼 10개 채워졌죠? 그럼 몇 개 남아요? 7개. 7개가 남으니까 CL은 플러스 17개고 마이너스도 17개인데 마이너스 17개인데 하나가 모자르잖아. 그럼 뭘 하나 데려오는가? 마이너스 하나를 데려와서 18개로 채우죠. 그럼 플러스는 17개인데 뭐 18개니까 뭐가 하나 남는가? 마이너스 하나 남으니까 이건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놈은 누구랑 만나고 싶어요? 얘랑 만나고 싶죠. 얘가 하나 버린 거 얘가 얻어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NaCl 소금이 되는 거고 얘도 누구랑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얘랑 만나고 싶지. 얘 하나 버렸고 얘는 받았고 그럼 얘는 얘랑 만나고 싶어. 그럼 얘도 무슨 CL인가? KCl. 그럼 무슨적 성질이 비슷한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얘랑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얘랑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얘랑 절대로는 화학 반응 안 일어나죠. NAP 이런 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지. KP 이런 거 안 들어갔잖아요. 이런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때는 이런 모양. 그럼 얘랑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얘랑 만나고 싶으면 얘는 2개를 버렸잖아. 그럼 얘가 하나 얻었잖아요. 그럼 CL이 몇 개 있어야 되는가? 2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MgCl2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2개 버렸는데 얘는 하나니까 얘는 2 데려와요. 2. 그래서 MgCl2, CaCl2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결합하니까 그럼 여기서 얘랑 닮았어요? 얘랑 닮았어요? 주기끼리 닮았어요? 족끼리 닮았어요? 족끼리 닮았지. 족. 그래서 같은 족끼리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같은 족이 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가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뭐의 수? 전자의 수. 요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전자의 수 몇 개? 1개. 얘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전자의 수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이에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의 전자의 수가 하나. 얘도 제일 바깥쪽에 전자 껍질 수가 하나. 얘는 제일 바깥쪽에 전자 껍질 수가 7개. 그럼 얘도 몇 개가 되는가? 7개가 되겠죠. 얘는 몇 개가 되겠어요? 그렇죠. 얘는 2개가 되겠지. 이제 금방 알 수 있죠. 얘는 몇 번인가 그러면 이건 외웠으니까 우리 알죠. 8번이잖아요. 8번이면 제일 안쪽에 2개고 그 다음에 6개 채웠잖아. 그럼 2개가 모자르지. 그럼 전자 2개를 데려오니까 마이너스 2개가 남는 거지. 그래서 O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이런 식으로 표시하잖아요. O는 E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근데 누구도 마찬가지가 얘도 E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랑 성질이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는가? 6개. 얘도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6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을 결정짓는 건 뭐 갖고 결정짓는가 그러면 뭐 양성자수, 전자수로 결정짓는 게 아니죠. 그럼 뭐에서 결정되는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수. 그것을 무슨 전자라고 하는가? 원체 외곽 전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이것을 우리는 최외곽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에 있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지금 내가 쭉 설명했으니까 가장 화학적 성질을 결정짓는 건 누구에서 결정되는가? 원자가 전자에서 결정된다. 또는 같은 주기에 있는 것 이렇게 나오고 같은 족에 있는 것 이렇게 나오면 무슨 뭐라고 써야 되는가? 같은 족에 있는 것 이렇게 써야 되죠. 같은 족에 있는 게 원자가 전자가 같으죠. 그래서 같은 주기가 아니라 같은 족에 있는 것, 그것도 알아두고 족하고 주기도 알아두고 이건 쉬는 시간까지 안 지우려고 내가 여기다 이쪽에 와서 쓴 거예요. 저쪽에 가서 이제 설명하고 그러려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막 쓰려고 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한번 써가면서 이제 좀 외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쪽에 1족과 2족에 있는 것,
1족과 2족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 하는가? 1족과 2족에 있는 것들은 무슨 전자예요? 무슨 전하예요? 양전할 띄고 있죠. 양전할 띄고 있는 걸 금속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족과 2족에 있는 건 양전할 띄고 있으니까 금속 원소. 그래서 원자과 전자의 수가 뭐가 쓸까요? 수가 1개에서 2개. 원자과 전자가 1개에서 2개 되는 걸 무슨 이온이라고 하는가? 양이온이라고 하죠. 이것을 금속 원소. 양이온으로 되는 거고, 양전할 띄는 거고, 원자과 전자의 수가 5개에서 7개. 이걸 비금속 원소. 이온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의 수가 1개에서 2개면 금속 원소, 1개에서 2개면 금속 원소 양이온이고 5개에서 7개면 비금속 원소 음이온이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건 또 이쪽에 있는 건 1개에서 2개면 이게 원자과 전자가 1개에서 2개죠. 이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에서 몇 개인가? 그러면 3개에서, 이건 몇 개겠어요? 원자과 전자가 7개. 7개죠? 이건 몇 개? 6개. 이거는 5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거는 음이온 비금속 원소라 그래요. 그럼 나머지들은 뭐라고 하는가? 그냥 준금속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완전히 결정된 용어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금속, 비금속 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준금속인데 준금속은 뭐냐? 그러면 이걸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고 포함 안 시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탄소 같은 건 딱 4개잖아요. 4개니까 얘는 4개를 버려도 4개를 얻어도 그래서 얘는 그냥 다른 거랑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가? 주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이온으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공유 결합을 하죠.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니까 탄소는 4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원자과 전자의 수가 8의 수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원자과 전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8 몇 개 있는가? 4개 있잖아요. 4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되는가? 그러면 원자과 전자에서 모자르는 거 채워주는 게 8의 수라 이 소리예요. 원자과 전자의 수가 아니라 원자과 전자에서 모자르는 거. 원자과 전자가 6개 있으니까 2개 모자르잖아요. 그럼 8 몇 개인가? 2개. 그래서 우리가 요건 8 몇 개? 3개.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는 알아두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런 거 할 때 금속원소, 비금속 원소 할 때 이런 건 제외하고 양성자니까. 그래서 이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여기쯤에 있는 건 금속 원소, 이쪽에 있는 건 비금속 원소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몇 번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번이에요. 이건 네온이에요, 네온. 이건 아르곤. 네온은 10번. 그러면 10번 같으면 어떤 모양이 되겠는가? 제일 안쪽에 몇 개? 2개. 그 다음에 8개. 나머지 모자라에 딱 맞아요. 딱 맞으니까 다른 거랑 결합을 안 하는 원소예요. 그래서 얘는 활성하지 않는 원소예요. 그래서 다른 거랑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반응 안 하면 요건 예를 들어서 산소는 H2O 이렇게 반응하고 이건 NaCl 이런 식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자의 정의가 뭐예요? 분자의 정의는 몇 개 이상의 2가지예요, 2개예요. 2개 이상의 원자가 모인 것을 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2개 이상의 원자가 무슨 결합한 것? 공유 결합한 걸 분자라고 하죠. 그럼 2개 이상이 공유 결합한 거니까 O2 그러면 이것도 분자라고 하잖아요. 2개 이상 모였으니까 H2O 이런 거 다 분자죠. 포도당도 분자 이렇게 되는데 NaCl은 분자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NaCl은 NA와 Cl 이온 결합했기 때문에 얘는 분자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네온, 이건 누구랑 만나야 돼요? 만날 놈이 없어요. 왜 만날 놈이 없는가? 제일 끝에 몇 개니까? 8개니까. 8개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원자 분자라고 하는가? 원자 하나로 된 단 원자 분자라고 해요. 그래서 분자의 예외예요. 분자의 예외. 분자는 2개 이상이 공유 결합한 게 분자잖아요. 거기에 예외. 분자. 여기다 쓸까요? 분자.
분자는 두 개 이상의 원소가 공유결합 한 것을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데, 예외로 뭐가 예외인가 그러면 단원자 분자는 예외예요. 몇 쪽에 있는 거? 그렇죠. 18쪽에 있는 거. 이건 2개 채워졌죠. 얘는 2개에다 8개 채웠죠. 2개, 8개, 8개 채웠잖아요. 얘는 20번. 17, 18번. 2개, 8개, 8개. 그래서 요거 단원자 분자는 18쪽 원자가 된다. 뭐가 되는가?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은 단원자 분자라고 얘기하죠. 단원자 분자. 그러면 얘는 활동하는 원소예요? 활동하지 않는 원소예요? 활동하지? 다른 거랑 화학 반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활성 원소라고도 해요. 비활성 원소. 그래서 단원자 분자 비활성 원소라고 한다. 이 정도 알아두면 우리 주기율표 어느 정도 주기율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김에 이 정도에서 주기율표 이해하고, 그래서 2번은 몇 번 돼야 되는가? 4번 돼야 되죠. 원자가 전자수, 가장 최외곽 전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네. 쉬는 시간에 필요한 거 있으면 써놓고 3번 문제 봅시다. 3번에 다음 탄소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결합. 탄소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결합을 모두 고른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탄소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결합. 탄소에 의해서 우리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탄소는 팔 몇 개 있는가? 4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다른 기가 있고, 여기에 탄소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거는 무슨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단일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죠. 그럼 기억번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기억번은 단일 뭐라고 했어요? 이온 결합은 아니죠. 단일 뭐라고 고쳐야 되는가? 공유결합. 그래서 기억번 안 돼요. 단일 이온 결합이 아니라 단일 공유결합. 그러면 탄소가 이중 공유결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본일기는 이중결합도 하잖아요. 요건 단일결합이지. 이중결합. 카본일기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포당, 당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잖아요. 지방에도 제일 끝에 카본일기가 이렇게 있죠. 여기 그리세롤 있고, 그리세롤 여기 지방산이잖아요. 그럼 8,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제일 끝에 카본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무슨 기였었어요? 카복식이었었죠. 카복식이었었는데 COOH잖아요. 근데 지방산과 결합하면서 이런 모양으로 된 거지. 그래서 지방산은 카본일기라고 하지 않고 지방산 자체만 띄어냈으니까, 그리세롤에 떨어져 있는 지방산일 때 카복식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복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무슨 성을 가지고 있는가? 산성을 가지고 있죠. 유기산. 카복식 유기산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중결합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또 삼중결합할 수 있어요. 삼중결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C2H2라고 해요. C2H2. 요걸 에틸렌인데 에틸렌 분자식 안 외워도 괜찮아요. 삼중결합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되는가 그러면 C, H, C, H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어요. CH, CH 분자식은 안 해도 되는데 삼중결합도 있다 이 정도. CH, CH 하나, 둘, 셋. 그러면 이걸 에틸렌이라고 얘기하는데 에틸렌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요. 삼중결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탄소 3개인데 3개예요, 4개예요? 4개지. 예, 얘가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모양으로 돼 있겠지. 그럼 탄소가 8, 하나, 둘, 셋, 4개. 수소는 8,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CH, CH 이런 모양으로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삼중 공유결합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번은 단일 이온 때문에 틀렸어요. 단일 공유결합. 니은번은 이중 공유결합. 디귿번엔 삼중 공유결합.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되고, 리을번에 사중 공유결합. 사중 공유결합은
S 오비탈과 SP 오비탈까지 있는 건 사중결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체외각전자가 더 있는 D 오비탈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중 공유결합하기 때문에 탄소는 사중 공유결합은 하지 않는다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단일, 이중, 삼중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다. 되죠. 그래서 탄소에 형성될 수 있는 결합, 그럼 니은 디귿번 3번 돼야 되죠. 다음 4번은 탄수화물의 6탄당에 대해서 설명을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기억번에 수용액에서 대부분 고리구조를 형성한다. 탄수화물은 주로 무슨 형으로 되어 있는가? 고리형으로 되어 있죠. 쭉 피면 선형인데 선형으로 되어 있어도 바로 고리형으로 모여요. 그래서 고리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고리구조를 갖는다. 그다음 5개의 하이드록시기와 1개의 카본을 갖는다. 하이드록시 5개 기억나죠?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O, H 그리고 이건 H, O, H, O, H, H. 근데 이렇게 쓸 때는 OH라고 안 하고 HO라고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H, OH, H, OH, H, OH, H 이런 모양으로 되죠. 요게 바로 포도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고 OH. 그러면 여기서 카본일기 몇 개 있어요? 하나, 카본일기 하나. 그리고 수산기, 하이드록시기 몇 개 있는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수산기 5개, 카본일기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면 되는가 하면 탄소가 6개 있으니까 한쪽에는 카본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수산기 있다 생각하면 돼요. 탄소 6개인데 제일 위에 카본일기가 있고 나머지는 수산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과당, 요게 포도당이죠. 과당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과당 같으면 몇 번째 거에? 하나, 둘, 셋, 4번째 거에 요거 바뀌면 과당이죠. 4번째 거, 3번째 것만 OHH죠. 근데 과당은 요거 4번째 거에 요게 왔다 갔다. 바뀌었나? 갈락토스 참, 갈락토스. 갈락토스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죠. 갈락토스. 과당은 이제 이게 와야 되지. 요게 여기로 와야 되지. 그러니까 과당은 C, 과당 나온 김에 보면 C, 나머지는 다 똑같고 요게 H, O, H, H하고 여기가 O 이렇게 하고 C, H, H, O 이런 식으로 와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쭉 나머지는 이제 다 똑같죠. 나머지는 뭐 C, 과당. 갈락토스 여기 바뀐 것, 갈락토스. 그래서 여기서 5개의 하이독, 과당도 마찬가지 5개의 하이독식이 하나, 둘, 셋, 넷, 5. 이거 카복식이 하나, 여기 카르보닉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하는가? 알도스, 그죠? 케톤이 아니라 알도스. 그리고 카본일기에서 그래서 끝에 있으면 뭐예요? 알도스, 여기 알도스. 끝에 있으면 알도스. 내에 있으면 뭐가 되는가? 케토스. 그래서 여기 알도스, 케토스. 아까 잘못 얘기했구나. 알도스가 아니라 케토스. 여기 알도스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니은번에 5개의 하이드록시기와 1개의 카본을 갖는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헥산을 구성한다. 그러면 헥산을 구성하는 것은 6탄당이 아니고 뭐예요? 5탄당. 리보스. 헥산을 구성하는 건 5탄당.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번 맞는 말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6탄당은 기억번의 수용액에서 고리구조하고 있고 하이드록시기 5개, 1개의 카본을 갖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기억, 니은. 5번에 트랜스 지방이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러면 트랜스 지방 그러면 지방산 이쪽에 쓸게요. 지방산이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CO 여긴 그리세롤 들어가 있고 C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방산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지방산인가? 포화지방산. 더 이상 수소가 들어갈 수 없는 포화지방산이라 그랬죠. 예,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무슨 지방산인가? 불포화지방산이죠. 좋은 건 어떤 게 더 좋은 건가? 불포화지방산이 더 좋다 그랬죠. 탄소가 이렇게 이중결합인 걸 꺾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가열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걸 고체로 만드는, 그러니까 마가린 같은 거 고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모양이 되는가 하면 이거는 수소가 같은 방향에 있어요, 반대 방향에 있어요? 같은 방향에 있어요. 그런데 가열하고 고체화하는 과정, 왜 고체화하는가 하면 액체보다 고체화하면 이게 상하지 않는데요. 예, 액체로 되어 있으면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패가 되는데 고체로 딱딱하게 되어 있으면 산소하고 결합을 잘 안 하니까 상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열하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에서 다른 걸 집어넣고 하는 과정에서 요 수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가 툭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럼 아까는 무슨 쪽에 있었는데? 같은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쪽에 있죠. 같은 쪽을 뭐라 그래요? 시스. 그럼 반대쪽을 트랜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는가? 꼬부라졌던 게 펴져요. 얘 꼬부라졌던 게 펴져. 펴지면 어떤 모양이 되는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지방산 같이 돼버렸나? 포화지방산 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트랜스 지방이라고 해요. 그럼 트랜스 지방은 실제로 트랜스 지방도 무슨 지방이지만 불포화 지방이지만 펴졌기 때문에 포화 지방 같이 된 거지. 이런 걸 트랜스 지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포화 지방은 포화 지방산 하면 포화 지방산 같으면 LDL을 뭐 해요? 이건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을 뭐 하는 역할을 하는가? 높이죠. LDL을 증가시킨다. 예, 그래서 LDL을 증가시켜요. 그런데 트랜스 지방은 LDL을 증가시키고 HDL 요거는 뭐 돼야 돼요? 이것도 증가돼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 시키는가? 감소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보다 더 나쁜 짓 하는 거지. 좋은 거는 감소시켜 주니까. 얘는 HDL 감소는 없는데 얘는 LDL 증가시키고 HDL은 감소시키죠. 그래서 나쁜 건 증가시키고 좋은 건 감소시키니까 아주 나쁜 일이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무슨 지방이라고 얘기하는가? 트랜스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5번에 트랜스 지방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답 바로 나오죠. 몇 번? 1번. 트랜스 이중결합을 한다. 우선 불포화 지방은 무슨 이중결합 하는데? 시스 이중결합을 하죠. 근데 트랜스 지방은 트랜스 이중결합을 하고 무슨 지방이가? 불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으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가 되죠. 네, 그래서 1번이 트랜스 지방. 2번은 뭐 때문에 틀렸는가? 식물성 포화가 아니라 무슨 지방이에요? 불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 네, 그리고 3번, 4번은 뭐 관계 없는 거고, 트랜스 지방하고 관계 없고, 그래서 1번이 트랜스 지방. 다음 6번에 아미노산인 알라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알라닌 하면 이제 벌써 우리는 지금은 쉽게 냈지. 조금 어렵게 되고 이제 이걸 또 한꺼번에 씌워서 낼 수 있죠. 서울시에서 또 2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외워두라고. 이번 2월 23일 서울시에서 나온 것보다 이게 더 뭐예요? 빠른 거예요. 내가 더 먼저 문제 냈어. 2월 23일 날에 문제를 쓰면 책을 지금 안 나와. 그 전에 내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
만들어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 알라인에 대한 설명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냈는데 우리가 알라인, 아미노산 비전하 뭐 있어요? 비극성. 그 다음에 무슨 극성 있는가? 비전하 극성. 비전하 극성은 뭐라고 했는가? OH, SH, NH2. 그 다음에 무슨 극성 있는가? 전하. 비극성 있어요? 없어요? 네, 전하는 비극성이 없죠. 전하는 극성밖에 없지. 전하 비극성 없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전하가 있는가? 음전하, 양전하가 있는데 음전하는 무슨 성이 되는가? 산성. 양전하는 염기성. 이건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음전하는 산성, 염기성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는 외워두라고 했죠. 그래서 요 SH, OH는 뭐가 되는가? 세트타,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이고 SH는 시스테인이고 NH2는 요거 먼저 알아둬야겠죠. 무슨 산이런가? 아스파트산, 글루탐산인데 아스파까지는 똑같아서 아스파라진. 글루까지 똑같아서 글루타민 이렇게 외워두라 그랬죠. 요거는 아르지닌, 히스티딘, 라이신, 아이라 이렇게 외워두라 그랬고, 예, 그러면 여기서 알라닌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없으니까 비전하 극성, 비극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알라닌 하면 비전하 비극성이니까 무슨 성이라고 하는가? 기업번에 소수성 격가지를 갖는다. 기억해야 되고, 니은번 친수성 아니죠. 디귿번 벤젠고리를 갖는다. 벤젠고리 가진 건 뭐라고 했는가? 그렇죠. 벤젠고리. 벤젠고리 가는 건 페트타, 페닐, 알라닌. 이거 트가 트레오닌이 아니라 트립, 도판. 얘는 무슨 고리? 또 하나는 벤젠고리, 하나는 피롤고리, 트립토판. 그 다음에 타이로신이라 그랬고, 이미다졸고리는 뭐가 되는가? 그렇죠. 히스티딘. 이미다졸고리. 히스티딘인데, 벤젠골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탄소가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수소. 탄소 팔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 팔이 하나, 둘, 3개밖에 없잖아. 그럼 뭐 하나 달아줘야 돼요? 팔 하나, 그렇죠. 달아줘서 이중결합해야 되죠? 그럼 얘는 탄소 팔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됐지. 얘는 팔 몇 개인가? 3개. 그러니까 또 무슨 결합해줘야 되는가? 이중결합. 여기다 하면 얘가 5개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팔 하나, 둘, 셋, 넷, 얘도 맞고. 근데 얘는 팔 몇 개인가? 3개. 여기다 달면 안 되죠. 얘가 5개가 되지. 여기다 달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팔 하나 달죠. 그래서 얘는 이중고리, 단일고리, 이중고리, 단일고리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 단일 이런 모양으로 된 화합물을 무슨 족? 방향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방향족.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방향족 아미노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뭐가 되는가? 벤젠고리 가지고 있는 것. 예. 방향족 고리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하면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다. 2개, 하나,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교대로 나타나는 것. 방향족, 단일고리와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교대로. 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무슨 족이라고 하는가? 방향족이라고 한다. 그죠? 교대로 뒤에도 써놓을까요? 교대로 연결.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교대로 연결된 것을 우리는 방향족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아민산 알라인에 대한 설명, 그러면 벤젠골을 갖는 것도 알라인 아니죠. 네, 그래서 맞는 건 뭐밖에 없는가? 기억번밖에 없죠. 그다음에 7번, 요거 주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7번까지만 하고 갑시다. 7번에 비대칭 탄소. 비대칭 탄소 원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비대칭 탄소란 말은 뭘 얘기하는가? 기억번 갖고 설명해요. 기억번에 탄소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 4개의 원자나 4개 줄 쳐놓고 탄소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 4개의 원자나 원자단 중에 일부가 아니라 일부 지우고 모두 일부를 지우고 모두, 그래서 4개 모두 이렇게 줄 쳐놓으세요. 그럼 무슨 말인가? 그러면 탄소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 4개의 원자나 원자단 중 원자단의 모두가 다른 것, 모두 다른 걸 비대칭 탄소라고 해요. 예, 그러면 요거는 비대칭이에요, 아니에요? 요건 비대칭일까 아닐까? 아니죠. 왜 그런가? 그러면 요거 먼저 합시다. 요거 비대칭이에요, 아니에요? 예, 한번 봅시다. 탄소하고 결합하고 있는데 모두 다른 거예요. 탄소하고 결합하고 모두 다른데 요거하고 요거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얘는 비대칭 아니에요. 4개가 다 달라야 돼. 그래서 내가 줄쳐놓은 건 4개 모두, 4개가 모두 다른 거, 4개 모두. 그럼 이쪽에 다시 와봅시다. 보자. 요거 비대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탄소 원자가 결합한 게 4개가 아니라 3개밖에 없잖아요. 하나, 둘, 3개밖에 없잖아. 4개가 있어요, 4개. 그래서 얘는 3개 있으니까 비대칭 아니야? 얘 비대칭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요놈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가? 요놈을 보니까 탄소 원자가 결합하는 거 하나. 예, 요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돼 있는가? 탄소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 4개의 원자나 원자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나 원자단. 요건 원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원자단이잖아요, 원자단. 그래서 이 탄소를 기준으로 하면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오는 거예요. 탄소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 게 얘랑 결합하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4개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럼 얘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그럼 얘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보면 얘랑 결합하고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오죠.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비대칭. 요거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그렇죠.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다 다르죠.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 다르죠. 요거 그렇죠. 이거는 비대칭 탄소가 아니지. 왜 그런가 하면 하나, 둘 하고 얘가 똑같잖아. 비대칭. 이제 볼 줄 알죠? 4개가 다 달라야 되고 4개가 다 3개만 다르면 안 돼요. 4개가 다 달라야 돼. 그게 비대칭 4개.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보면 요거 비대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3개밖에 없잖아. 하나, 둘, 셋 밖에 없잖아요. 4개가 돼야 돼, 4개. 비대칭 아니에요. 요거 비대칭이 아니에요. 요건 비대칭이네. 하나, 둘, 셋, 4개 다르잖아요.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다르죠.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다르죠. 요거 비대칭 아니지. 요거 똑같으니까. 그래서 4개가 다 달라야 돼. 그것을 비대칭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대칭 탄소에 대한 내용 하면 기억번 4개의 원자나 원자단의 모두 다른 것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에 모든 기하 이성질체 하면 기하 이성질체는 몇 중결합? 그치, 이중결합. 거기다 땡땡 해놓고 써놓으세요. 이중결합으로 연결된 탄소 화합물에서
이중결합으로 연결된 탄수화물에서 시스형과 트랜스형. 이중결합으로 연결된 탄수화물에서 시스형과 트랜스형. 이것을 기하 이성질체.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하면 C가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에 HCl, HCl 이렇게 해야 되면 무슨 형인가? 같은 쪽에 있으니까 시스형. 그런데 HCl, Cl, H 이렇게 되어 있으면 트랜스형이잖아요. 그럼 얘랑은 무슨 이성질체라고 하는가? 기하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기하 이성질체는 비대칭 탄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비대칭 탄소는 몇 개가 다르다 그랬어요? 4개. 얘는 하나, 둘, 3개잖아. 그러니까 얘는 비대칭 탄소라고 하죠, 한쪽. 그래서 모든 기하 이성질체에선 발견이 안 돼. 기하 이성질체는 우선 몇 중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탄소 사이에서 나오는 시스형과 트랜스형을 우리는 이성질체라고 하기 때문에 기하 이성질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성질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거울상 이성질체이다. 그럼 거울상 이성질체 예를 들면 아미노산에서 이 아미노산 이름 뭐예요? 시스테인. 금방 알죠? 네, 시스테인. SH 있으니까. 시스테인 요거 비대칭 탄소에 아니에요. 맞지? C 요건 무슨 기? 아미노기에서 여기 수소하면 받은 거잖아요. 아미노기. 요건 무슨 기가 되는가? 카복시기. 항상 한쪽은 N말단, 한쪽은 C말단이잖아. 그래서 아미노기, 카복시기. 여기는 수소 있잖아요. 요게 무슨 가지인가? 곁가지. 그래서 4개가 모든 아미노산들은 4개가 전부 다 달라요. 여기는 아미노기 있고 여기 카복시 있고 여기 수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곁가지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미노산들은 다 이거 무슨 형 거울상 이성질체? L형 거울상 이성질체.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이다. 그래서 아미노산 L형 거울상 이성질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놈 요게 누군가? 제일 첫 번째 있는 아미노산이에요. 우리 책 그림 쭉 있었죠? 그중에 제일 앞에 있는 아미노산 요게 글라이신이에요. 글라이신인데 글라이신은 비대칭 탄소에 아니에요. 그래서 아미노산 중에서 글라이신 제외. 글라이신만 요거 똑같잖아. 그래서 글라이신은 R기가 H다. 요 정도 알아두세요. 글라이신은 R기가 H예요. 요게 곁가지가 H. 그래서 글라이신은 곁가지가 H. 그래서 글라이신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은 비대칭 탄소. 글라이신을 제외한 모든 아미노산은 비대칭 탄소이다. 글라이신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글라이신을 제외한 나머지 아미노산들은 비대칭 탄소. 그래서 글라이신만 요거 H 가지고 있다는 건 요거는 너무 유명한 놈이라 외워야 돼요. 글라이신만 비대칭 탄소다. 요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글라이신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리을번에 글라이신을 제외한 모든 아미노산은 비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디귿번하고 리을번이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거울상 이성질체인가? 이럴 때 이걸 무슨 거울상인가? 그러면 우리가 거울상이면 L 이런 모양으로 해서 오른손 같이 이렇게 돼 있거나 오른손하고 왼손 이렇게 이성질체 있잖아요. 왼손으로 이건 다 왼손 이성질체죠. 그럼 왼손으로 돼 있으니까 무슨 이성질체라고 할까? L. 오른손은 D 이성질체라고 했죠. 그런데 얘는 뭘로 따지는가? 이런 거울상이 아니고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시하는가 그러면 이 비대칭, 가장 큰 번호의 비대칭 탄소에 있는 하이드록시가 오른쪽에 있으면 D형, 왼쪽에 있으면 L형이라고 해요. 탄수화물에서는. 그러면 탄수화물에선
가장 큰 번호, 단당류에서는 가장 큰 번호의 비대칭 탄소에 있는 하이드록시기 OH, 하이드록시기가 OH가 오른쪽에 있으면 D 이성질체, D 거울상 상이고, 왼쪽에 있으면 L 거울상 이성질체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가장 큰 번호의 하이드록시가 비대칭 탄소에 있는 하이드록시가 오른쪽에 있으면 D, 왼쪽에 있으면 L. 요거 D예요, L이에요. 그렇죠. 가장 큰 번호가 어떤 게 가장 큰 번호가? 가장 큰 번호의 비대칭 탄소. 그럼 가장 큰 번호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잖아요. 근데 가장 큰 번호의 비대칭 탄소는 5번. 이게 비대칭 탄소죠. 이건 비대칭 아니잖아. 그럼 여기에 하이드록시가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형인가? D형. 그럼 이건 무슨 형이에요? 이것도 가장 큰 번호 1, 2, 3, 4, 5, 6번인데 여기에 하이드록시가 OH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무슨 형인가? D형. 그래서 대부분의 단당류들은 모두 D형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단당류는 D형 거울상 이성질체이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다 무슨 이성질체? L 이성질체이고, 단당류들은 또 무슨 이성질체인가? D 이성질체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성질체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맞는 건 디귿하고 리을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까지 했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세포에 대한 얘기 조금 쉬었다가 8번부터 해 나갑시다.